자, 지금 다 소개가 됐어. 김창욱의 심심풀이 마음과 마음을 풀어준다고 네가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걸로 끝.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저는 31살에 결혼을 하고 곧바로 이어진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며 30대를 흘려보냈습니다. 임신을 하며 직장도 그만뒀기에 현재는 경력 단절 상태이고요. 내년이면 40살이 됩니다.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가 진짜다라는 책 제목도 있지만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과 함께 맞이하는 40살이 두렵습니다. 저는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되게 많이 쓴 게 몇 개가 있냐면 특징이 있는데 숫자를 많이 써놨어요. 31, 30, 40, 40 그리고 두려움. 여기가 제주도거든요. 근데 제주도인데 저는 이제 해안도로를 되게 좋아하고 제주도 도로에서 뭐 바이크를 타거나 뭐 예전 찝차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건 좀 그런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뭐냐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지턱이 너무 높아. 운전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방지턱이 너무 많고 방지턱이 너무 높고 뭐 사고가 나서 그랬겠죠. 근데 가짜 방지턱이 있어요. 그 가짜 방지턱은 왜 해놨는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멘트 요 값을 줄이려고 아니면은 저같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운전자들이 그걸 좀 덜어주려고. 근데 주인은 줘야 되겠고 사람들이 그 쿵하고 이런 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거 몇십 번 몇백 번 해보세요. 제주도 드라이빙하는 기분이 정말 많이 삭감되거든요. 우리 제주도 우리 김영욱 PD님은 그런 경험 제주도에 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제주도 방지턱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그것도 되게 높죠. 그러면 드라이빙 하는 느낌이 솔직히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산길로 다녀요. 그래서 산길로 다닌다고요? 근데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방지턱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 방지턱은 주의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으니 저쪽 멀리에서부터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속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근데 그런 걸 너무 주의 안 해서 사고가 나니까 방지턱을 더 많이 세웠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고가 안 났는데 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세웠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두려움은. 근데 제가 보기에 두려움은요, 가짜 방지턱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그려진 방지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속도를 내면 안 되겠구나.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의를 주고 우리한테 되게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신호죠, 신호. 방지턱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경력도 단절된 상태에서 뭔가 원활하게 바깥 세상과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면 그런 두려움이 더 많이 커져서 가짜 방지턱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 앞에서 갑자기 놀라서 콱 서가지고 오히려 뒤에 있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개할게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준비하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되게 좋은 현상이다. 그렇지만 그게 필요 이상으로 가는 두려움은
가짜 방지턱인데, 그림으로 그려진 방지턱인데 그거에 놀라서 더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그 현상을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이기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요. 어둠을 퍼낼 수 있는 건 뭐죠? 소쿠리? 이런 소쿠리? 소쿠리로 막 이렇게. 어둠은 그 어떤 단단한 소쿠리로 퍼낼 수가 없어요.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퍼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빛이라는 게 뭘까요? 깨달음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 방지턱이 주의는 할 필요 있는데 그건 그림으로 그려진 거구나. 40살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 내가 다시 내 삶의 패턴이 바뀌면 난 어떻게 될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제주도에 가서 살면 막 텃세가 심하다는데 다시 또 서울로 가면 내가 또 서울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어두움은 뭔가 이런 그 암과 지식과 깨달음이 이렇게 마음에 딱 오면 그게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이 언제 사냐면 그 길 앞을 지나갈 때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이라는 건 엄청 잘 그려진 무서운 동물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집 하나 이렇게 좀 예뻐서 보러 갔는데 사람은 없는데 개가 엄청 무섭게 짖어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데 그 개로 그 집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은 엄청 무섭게 그려진 개나 어떤 큰 그 짐승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확인하는 줄 아세요? 그 개 앞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림이었다는 거. 실체가 아니었고 실존이 아니었다는 걸. 미리 그만큼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는 걸. 미리 산 거예요, 미리. 자, 이걸 더 쉽게 소개할게요. 진짜 오늘 컨텐츠 많이 나오는데. 자, 저하고 우리 PD님 두 분 집에 가보면 싱크대 같은 데 열어봐봐요. 참치나 라면이나 세제나 휴지나 이런 게 이번 달까지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대요. 아주 잘 사시네, 우리 PD님. 정말 없나요? 까먹고 급할 때만 사요. 저희 바빠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네. 보통 모든 집에는 자취생 집까지요, 웬만하면 심지어는 이 집을 이사 갔는데도 다 쓰지 못한 휴지가 있어요. 주방 세제도 있어요. 우리는 미리 사놓는 거거든요. 미래에 쓸 것 같은 물건을. 근데 나중에 보면 음식류는 버리는 것도 많고 물건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럼 누구만 돈 본 거예요? 킹마트. 킹마트? 제주도에서 제일 큰 마트가 킹마트예요? CU.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생산업자, 유통업자. 그렇죠. 저희가 미래에 쓸 것을 지금 사게 함으로 유통 관계자들은 당신들이 미래에 벌 돈을 지금 땡겨서 버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미래에 할 근심을 지금 사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에너지를 줘버렸다고요. 근심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그러니 삶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마음에도 돈 같은
그 한계치의 힘이 있거든요. 정신에도 있고 몸에도 있고 인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그러니까 미래에 할 거를 미리 땡겨서 갖고 와서 쟁여놓느라고 썼고 심지어는 써버렸고 또 그게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 여러분이 듣기에 아, 저 얘기는 나의 마음에 라이트를 탁 비춰주네. 저 여기서 진리라고 안 할게요. 그럼 지금 분위기도 이런데 나 지금 제주도에 지금 막 진짜 옥도령 되니까 나 지금 어떻게 영상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한번 보여줘 봐봐요 모니터. 옥도령이구나. 옥도령이구나. 옥도령. 완전 느낌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저 진리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라이트라고 말할게요. 라이트, 빛.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등. 빛이 비추어서 예? 한번 비춰줘 봐요. 내가 저 얘기를 듣고 내가 저 책을 보니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이네? 라고 하는 그거를 가까이 하는 게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그 무섭게 그려진 동물 앞을 지나가야지 그 두려움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지나가 보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서 뺑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계속 두려움이 내 삶에 따라와요. 무서운 어떤 짐승이 있어서 내가 저 집을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뺑 돌아가. 아니면 옆에서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그러니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알게 된다는 거죠. 뭐를요? 그림이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 앞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억울해. 그 밖에서 그냥 이렇게 본 시간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저는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꽃은 매번 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꽃이 다 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꽃이 다 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 내 팔 옥도령 된다고요. 한 송이 정도, 두 송이 정도, 한 문큼 정도. 우리가 꽃길만,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축복하는 말을 한다고요. 야, 제주도로 가거든, 너 결혼하거든, 너 사업하거든, 꽃길만 걸어라. 근데 꽃길만 걸으려고 우리 마음이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무도 안 보이고 잔디도 안 보이고 아름다운 돌집 느낌도 안 보이고 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꽃이 아니어도 꽃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게 있거든. 이따 이거 좀 저기 피디님 보여줘요. 이거 우리 한옥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바닥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실로 다양한 느낌이 있어요. 꽃길 말고 나무길, 숲길, 풀길, 그리고 또 있겠죠. 많아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쓰진 않았겠지만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셔라. 두 번째는 내 인생에 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나 꽃이 왔다가 얼른 져버린다고 생각해요. 꽃이 오래 못 펴요. 근데 꽃길만 기다리면 너무 아쉽죠. 세상에는 꽃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 그러다 보면 꽃길 말고도 좋은 걸 발견하고 그러다가 또 꽃을 발견했을 때 또 그 기쁨이 있고. 잘 되시길 추천드리고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가 진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도 진짜였다. 그 전에도 선생님 삶은 진짜였고 50도 진짜고 60도 진짜고 70도 진짜다. 인생에 진짜가 아니었던 시간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잘 되시길 빌게요. 나 이렇게 그러네. 이 자리가 뭔가 사람을 저 엎드려 되시겠는데. 이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는 거. 진짜. 요 집에 살아도 좋은데 이런 집에.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